안녕하세요. 뻔뻔한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울, 충북, 경기, 울산, 제주 전국적인 이 분양단지의 미분양 현황, 이게 이제 악성 미분양으로 가고요. 악성 미분양이 더 이상 버티질 못하면 이제 공매로 넘기게 됩니다. 건설사들이 쏟아내놓은 이 물량들이 전체적으로 실수요자를 만나지 못해서 계속해서 유령집처럼 텅텅 비어버리면 이거 건설사 나름대로 현금이 돌지 않아서 문제고, 정부는 또 정부대로 이 미분양 물량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적 자금 투입하다 보면 국가 재정도 낭비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무순위 집집 시장이 굉장히 폭주하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약홈 딱 열고 들어가면 결국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쏟아져 나왔던 미분양 물량들이 이제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뭔가 생산적 가치를 위해서 그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어떤 확장, 또 폭증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시장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엄청난 지금 수요 공급 밸런스가 무너진, 붕괴된 그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워낙에 분양가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뜯어보면 10억이 다 넘습니다. 지방도. 서울은 말할 것도 없죠. 서울은 거의 한 15억, 20억 캐버리니까 이게 고점에 찍혀 있는 분양가 따라가다가는 가랭이 찢어지게 생겼으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는 말처럼 이게 그냥 닫히는 수준이 아니죠. 그냥 완전히 벼랑 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새 줍줍은 예전처럼 5년 전 또 혹은 10년 전 분양가로 나와서 그야말로 로또 분양이다 라는 어떤 명패를 딱 달고 나오는 곳들이 드뭅니다. 고스란히 고분양가 달고 나오기 때문에 이 진입 자체가 그냥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어디로 들어가는? 고분양가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무런 메리트,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줍줍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우회해가지고 내 집 사는데 좀 비용을 줄여볼까 해도 고스란히 고점에 물려있는 이 분양가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엄두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경기권에서 나오는 이 줍줍 현황도 보더라도 11억 넘지 않습니까? 10억 넘어요. 10억 넘어. 경기권입니다. 경기권 분양가가 이렇게 분양가 자체에 고점에 낙인이 딱 붙어 있으니까 이 실수요가 차곡차곡 모아놓은 이 자기 통장의 계좌 보면서 어느 정도 내 집 마련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짤 여유가 없다. 그만큼 10억에서 11억이 이제는 신축 분양가에 거의 그냥 정설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판도가 형성이 되니까 당연히 본물처럼 미분양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미분양 건설사는 빨리 털어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미분양된 물량 오래 들고 있을 수 없죠. 계속해서 물레방아 돌리듯이 물량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와중에 그래도 뭔가 틈새를 발견할 수 있는 무순위 줍줍 단지들, 무주택자, 실수요자라면 좀 진입할 틈새는 없을까? 그렇게 좀 필터링을 또 해보셔야 됩니다. 13억이 5억으로 가격이 붕괴된 또 줍줍이 또 한 곳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 가성비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선택지를 좀 잘 골라야죠. 짬짜면처럼 짜장면 먹다가 짬뽕 먹다가 짬뽕 먹다가 짜장면 먹다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스와핑하는 어떤 유연한 선택지, 여러분 좀 잘 결정을 하셔야 되겠고, 일단 전략은 구축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값 자체 추이가 강남구, 용산구 지난주에 공식적인 지표가 2년 만에 떨어졌다, 이런 어떤 기록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확실히 이 센터의 가격 이 하락 양상은 비강남권으로 확실히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당장 가격이 초기로 리셋된 곳 없을까? 무순위 집집에서 가끔 나오는 타이밍을 좀 맞춰서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들 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전세 시장, 특별히 좀 안정된 임대 환경에서 내가 어느 정도 딱 거하다가 결국 이 집값 자체가 본격적으로 딱 내려가게 되면 선택지를 찍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세 시장이 다음 주부터 대변화가 찾아옵니다. 무슨 변화냐?
일단 전세 보증금 임차인 지원 퍼센테이지가 40%까지 지금 올라가게 됩니다. 획기적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 사기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정말 피눈물 나고 자기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놨던 돈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증발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보증금 차원의 이 보호, 특별히 또 울타리를 좀 쳐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임차인 지원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즉시 경매 신청권까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 상당히 전세 사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전세 사기 임차인 보증금 보호 설정을 또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9년 전세법이 지금 국회에서 뭐 검토돼서 계류 중이다 하는데, 실행될 조짐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전세 시장은 완전히 거의 이제 지형도 자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사라질 가능성도 없다. 지금 전세 넘어서 월세가 지금 60% 이상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월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한선을 좀 빨리 설정을 해야지 월세 시장이 급등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내일부터 3월 9일 본격적인 시동에 들어가게 될 전세법 개정안들 여러분 좀 잘 살펴보면서 내가 어느 시장에 또 어떤 형태로 어떤 시스템 안에 머물러야 조금 그래도 유리하고 실익이 있고 좀 안정적인 어떤 흐름 가운데 구축 떨어지는 포인트를 좀 잘 찝어내서 진입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줍줍도 절대로 고분양가 달고 나오는 거는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담대가 거의 7%, 8% 이를 정도.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으면 유가가 계속해서 10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치솟게 되면 결국은 환율, 금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분양가 달고 있는 아파트내가 무리해서 들어가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못 빠져나오는 늪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줍줍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좀 고개를 좀 끄덕끄덕거릴 수 있는 좀 저점에 나오는 어떤 이 타점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된다. 의왕 더샵 캐슬이 다음 주에 줍줍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941세대죠. 뭐 교통편도 굉장히 좋고요. 평촌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변 이 자체 가격도 이제 10억 정도 넘고, 매물로 한 12억 8천 정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5억 9천에 나왔습니다. 평촌 생활권에서 113제곱이면 대형 평수 아닙니까? 중대형 평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13억짜리가 5억대로 이제 붕괴가 되는 어떤 이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가 자격 조건이 되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또 틈새가 될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간에 여러모로 다양한 어떤 선택지를 좀 눈앞에 딱 두고 조급한 마음 없이 좀 천천히 진입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급한 마음 가졌다면 오히려 패착이 될 수가 있어요. 평생 동안 뭐 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런 어떤 내 살과 피와 뼈를 다 갈아서 오직 집 한 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건데, 이 집 한 채도 예전처럼 그냥 수직 상승하는 그런 지금 국면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좀 규제 때문에, 대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자금 경색 국면 때문에 아파트 시장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튀어갈 수 있는 이 데드캣 바운스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값이 확실히 꺾이는 시점이 필요하고, 요거를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뭐든 지금 이 시대는 몰빵은 위험한 시기입니다. 계란도 어떻게 나눠서 담으라는 뭐 정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산을 좀 뭔가 분배해서 나눠 가져야지, 이거 몰빵했다가는 그냥 이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냥 자빠지기 시작하면 내 모든 자산 시스템도 그냥 뭐 무너지게 돼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집에 몰빵한 건 지금 집값 대조정기 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위험한 어떤 몰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주까지. 근데 미국 이란 전쟁 터지면서 굉장한 어떤 변수 앞에 지금 놓여 있는데, 요것도 지금 뭐 5억 몰빵했다, 뭐 대출 받아가지고 뭐 6억 몰빵했다, 거의 아파트 사는 식으로 그런 어떤 모드에서
그냥 주식시장에 때려 넣는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이거 변동성이 지금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몰빵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상황을 좀 잘 살펴보면서 차곡차곡 끊어내 살라미 전법 있지 않습니까? 살라미 전법. 전쟁 수행 능력 중에서 뭔가 썰어가듯이 하나하나 이 단락별로, 매듭별로 딱 방점을 찍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K뱅크가 8.11%입니다. 대출이. 이건 거의 경악이죠. 주담대도 끝내 지금 8%를 넘어가고 있는데 K뱅크 8.11로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담대는 8.06%.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같은 8%대니까 영끌 아파트 비명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영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몰빵입니다. 몰빵. 뭐든 몰빵은 스스로의 자산을 완전히 녹여버릴 수 있는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게 발사가 돼도 내가 공략하기 원하는 그런 목표 지점을 향해서 발사가 되는데 오히려 이게 반대 방향으로 나를 향해서 오고 있다면 이거 재앙 아니겠습니까? 나무를 열심히 뱄어요. 막 도끼질을 했습니다. 근데 나무가 이쪽으로 넘어져야 되는데 내가 베고 있는 쪽으로 꽈당 넘어져 버리면 내가 깔리잖아요. 그러니까 몰빵이라는 게 이겁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가 뭐 투자라고 생각해서 돈을 엄청나게 딱 때려 넣는데 그것 자체가 그냥 스노우볼이 되는 거죠. 역으로 굴러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냥 완전히 산사태 맞는 거고 눈사태 맞는 거고 나무가 내 앞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주식시장 한 주 만에 1150포인트 떨어졌어요. 어마무시하죠. 6200까지 갔다가 5200까지 내려서 썼었는데 조금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5500선인데 아무튼 미국 이란 전쟁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터졌습니다. 설마 미국이 이란을 칠까? 왜냐하면 미국 중간선거가 남아있거든요. 11월 달에 있는데 트럼프가 이란을 쳐가지고 단기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뭔가 좀 여론을 등에 업고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었는데 이란은 늪입니다. 워낙 고지대고 1200m 고지대에서 게릴라들이 다 숨어 있는데 이거 폭격하는 데도 한계가 있죠. 지상군 투입한다고요? 크루드족을 뭐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란 지상군이 60만에 달하고 크루드족은 해봤자 4,000명입니다. 4,000명. 이 게임이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내심 굉장히 발을 빼고 싶은데 이거 빼지도 못하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돼 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유가는 올라가고 있고 미국 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만 했는데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기대도 못하게 생겼어요.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극에 달해 있다. 지금 코스피 보십시오. 엄청나게 올라갔죠. 예. 거의 용오름 하듯이. 그동안 디밸류에이션, 가치 평가 절하되어 있던 모든 기업들이 제대로 된 어떤 이 평가를 받는 그런 어떤 디딤돌을 딱 마련하는 사이에 이게 전쟁이 빵 터지면서 유가, 환율 부분이 그냥 뭐 압박이 심해 버리니까 그냥 쭉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정도까지 빠지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유가에 취약할 그런 어떤 구조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납니다. 그러니까 중간재 가공해서 수출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나름 수출 강국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에너지 파이프라인이 딱 커팅이 돼버리면 이게 $150까지 올라가 버리면 답이 없어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주식시장은 부동산과 달리 거품이 아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어요. 굉장히 지금 아쉽죠. 6200선이 아마 이 미국 이란 전쟁 없었으면 지난주 지지난주 해가지고 거의 8000선까지 치고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과열이라 하지만 이게 가격 책정 자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세계를 선도하는 반도체 기업인데. 그리고 코스닥 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견실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따라올 수 없는 유일한 독보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은데 이게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수당 밑으로 그냥 늘 잠수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자, 아파트는 대신 뭡니까? 1978조라는 부채 위에 기대심리 플러스 알파 호가세로 부풀려 놓은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질적으로 뭔가 평가 자체가 틀렸다. 주식시장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고 아파트는 이게 자기 자리가 아닌데 이만큼 올랐던 거고 이제 정상화 돼야죠.
금리 자체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리가 지금 대출 금리가 연 4.24%. 이건 이제 공식 지표니까 이 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한 7, 8% 정도의 체감도를 느낄 정도로 굉장한 난이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가계 신용도 지금 1978조.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일단 B2가 있는데 이 B2는 증권사가 주가가 폭락하면 하루 이틀 만에 시간을 딱 주고 바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탄 리스크를 그냥 일시에 정리를 해버리죠. 근데 부동산이 이게 안 됩니다. 수년간 뭐 끌고 왔기 때문에 이거 한 방에 터지면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채 기반 자산 시장은 금융시장 지금 투명화로 버틸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그냥 꽝 터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한폭탄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정부 차원의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거는 겁니다. 이거 부동산 자체가 안정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주식시장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어떤 기염을 토해도 이거 한 방에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청와대 김용범 실장이 주식시장은 뭐 제대로 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워딩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 그건 맞는 말입니다. 일단은 평가절하가 됐던 부분이 이제 정상적인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변수라는 게 터졌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상당한 어떤 방어력을 가지고 다시 튀어나갈 것인가 라는 어떤 지금 분기점에 와 있어요. 확실한 주식시장 종목들 뭐 30년간 저평가됐고 글로벌 경쟁력 갖춘 이 코스닥이 이제 비로소 조금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코스피가 뭐 마이너스 10% 하루에 빠지는 그 와중에도 코스닥을 계속해서 사들였습니다. 3.43이나 올랐어요. 예. 다른 아시아 시장은 계속해서 쳐받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빠져나가도 3,800억 밖에 안 빠져나갑니다. 조 단위로 안 빠져나가죠. 코스피는 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5조, 6조씩 뭐 빠져나갔는데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글로벌 경쟁력 갖춘 코스닥 종목들이 저평가됐었는데 확실하게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역대급 환성 투자 3조 이상 사들이는 코스닥 외국인 과열 현상이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잠재성의 현주소입니다. 충분히 불끈불끈 어깨뽕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근데 지금 아파트 시장은 그동안 너무나 터무니없는 기대 심리 위에 호가세 그리고 가격 띄우기, 집값 담합 등등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피사의 사탑을 만들었죠.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요 기울어지는 게 와장창 무너져 버리면 이게 박살날 수 있는 자산시장으로서의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뭐 두 팔 걷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건데, 지금 앞으로 아파트 시장의 급격한 매물 증가량은 3월부터 본격적인 본물이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연휴 이제 지나고 이제 극과 극을 이루는 반빌의 궤적 극대화될 가능성 높아요. 자, 이렇게 서울 매물량은 7만 1000건에서 7만 5천 건으로 올라섰죠. 다음 주 되면 8만 건 분명히 뚫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아파트 거래량은 지금 3월 달인데 82건에 그치고 있고 지난달 3,900건인데 이거 3,000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만큼 관망세가 강하다. 매물은 쌓이고 거래는 소화 못하고 소화 못하면 소화불량 걸리는 거죠. 소화제 먹어야 되는데 소화제 먹어도 이거 워낙에 얹힌 게 많아가지고 매매 시장의 이 병목 현상 길이 너무 좁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너무 좁아. 그래서 거래가가 요 사이에 딱 끼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공식적인 지표로 뭐 강남구는 뭐 4억 5천 떨어지고 있고요. 관악구, 노도강, 금관구에 속하는 서울 외곽 지역 역시도 4억 떨어지고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가격이 하방 압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의 가격 움직임의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 비강남권 집값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 조정기는 아마 3월 들어서 급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다주택자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한 달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5월 9일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되긴 하지만 4월까지 집을 팔아가지고 빨리 행정 절차 마무리하기까지는 아주 빠듯한 시간이 지금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에 들어갈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게다가 지금 변수가 터졌잖아요. 미국 이란 전쟁, 유가 폭등하고 물가 상당히 불안정한 양상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빨리 매물을 출회해서 가격을 낮춰서 현금화시키는 것이 다주택자들에게는 가장 급선무가 될 것 같죠.
아무튼 무주택자, 실수요자라면 좀 잘 전망을 해보시고요. 관망을 해보시고 포인트마다 들어갈 수 있는 틈새 잘 마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15억 하는 아파트가 3억대로 붕괴된다. 이거 뭐 굉장히 좋은 호재일 수 있죠. 줍줍 시장은 이미 고분양가를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 무의미한 시장이 되고 있는 거고, 뭐 5년 전, 6년 전 분양가로 나온다면 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유가 폭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하방 압력의 아파트 가격 굉장히 지금 직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신다면 좋은 골든타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